개를 먹는 나라에서 온 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국토안보부 탐지견 평가관 릴리안 로웰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5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며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진실한 우정과 용기,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은 한 마리 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릴리안 로웰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탐지견 평가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제 일은 간단해요. 들어오는 모든 탐지견을 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죠. 15년간 저는 수백 마리의 개들을 평가했습니다. 독일 셰퍼드의 강인함,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순종성, 벨기에 말리노이즈의 민첩성까지. 각각의 견종마다 특성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완벽한 복종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반응하고 훈련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탐지견의 모습이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15년간의 평가 기록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합격률 98.7%.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치였어요. 저는 이 수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상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상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군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20대 초반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국제보안기기 전시회 참관차 서울에 갔던 때의 일이었어요. 업무가 끝난 후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재래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관을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보신탕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 좁은 철창에 갇힌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절망적이고 무력했죠. 어떤 개는 이미 포기한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어떤 개는 간절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골든 리트리버 맥스와 함께 자랐어요. 맥스는 제가 7살 때부터 22살까지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맥스가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맥스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위로해 주었죠. 그런 저에게 서울에서 본 그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개를 음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와 개를 음식으로 보는 문화가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어요. 상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제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어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훈련장에서 진돗개 백두를 처음 본 순간 예상과 달랐습니다. 백두는 생각보다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흰색과 갈색이 조화롭게 섞인 털, 곱게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백두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능적인 무언가가 그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지견 평가에는 엄격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어요. 기본 복종 훈련부터 시작해서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생물학적 위험물질 탐지까지 총 12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평균 8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 복종 훈련이었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거죠. 보통 우수한 탐지견들은 수신호만 봐도 0.5초 이내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백두는 달랐어요. 제가 앉아라는 수신호를 줘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가 지나도록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마치 그 명령이 정말 필요한 건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건지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의 탐지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령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게 훈련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1초의 지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개는 군견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제가 15년간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함께 왔던 강도현 중위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어요. 제가 명백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훈련 기록을 체크하고 메모를 하기는 했지만 제게 따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백두가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강도현 중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돗개는 다른 견종과 훈련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다른지 물으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런 애매한 답변이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평가에서 백두는 지속적으로 제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만의 판단으로 행동했어요. 다른 평가관들도 백두의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인 평가관들은 백두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평가 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평가가 한창 진행 중이던 훈련장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연속으로 울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고지어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어요. 폭발물 의심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끔 발생합니다. 실제 폭발물이 발견될 수도 있고 훈련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탐지견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기존 미군 탐지견들의 반응은 완벽했습니다. 모두 훈련사의 명령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차분하고 침착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백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몸을 낮추더니 어딘가를 집중적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훈련 경계를 넘어 울타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명백한 훈련 이탈이고 이건 실격 사유라고 했죠. 하지만 백두는 제 말 따위는 듣지 않고 계속 어딘가로 달려갔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온 개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백두의 돌발 행동을 보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를 신속하게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만약 정말 폭발물이 있는 상황이라면 통제되지 않는 개 한 마리가 모든 작전을 망칠 수 있어요. 저는 백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15년간 탐지견과 함께 일해온 경험으로 개를 제압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백두에게 멈추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백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백두가 향하는 곳을 보니 훈련장 동쪽 끝 건물 근처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백두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백두의 눈빛을 똑똑히 봤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가 통제를 벗어나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훈련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뛰어나왔습니다. 현장이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침내 백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직접 백두를 붙잡아서 제자리로 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백두에게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백두가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속도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백두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매우 결연하고 급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백두에게 뭘 하는 거냐고. 멈추라고 말이죠. 하지만 백두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두가 제 몸을 강하게 밀쳐낸 거예요. 거의 풀스피드로 달려와서 태클하듯이
저를 밀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등과 어깨가 세게 부딪혔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15년 동안 탐지견 평가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탐지견이 평가관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어요. 공격성 발현으로 인한 즉시 불합격 처리, 추가 조치 필요. 강도현 중위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걔가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지면에 숨겨져 있던 훈련용 폭발 장치가 터진 거였어요. 훈련용이라고 해도 실제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가 서 있던 곳은 완전히 움푹 파였어요. 저는 충격에 완전히 멍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백두가 저를 밀쳐내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확성기에서는 연달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멍하니 백두를 바라봤습니다. 백두는 제 바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백두는 저보다 먼저 폭발 장치를 감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 경계를 벗어나 제가 있던 곳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저를 구하려고 말이죠. 저는 백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책임감과 따뜻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백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죠. 백두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핥아줬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고 백두의 마지막 통합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평가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탐지견의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제가 이 평가에서 빠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백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상사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백두를 가장 오래 관찰했고 가장 많은 상황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상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허락해줬습니다. 시연 당일 훈련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급 지휘관들, 다른 부서의 평가관들, 그리고 사건 기록을 위한 촬영팀까지. 아마 지난번 폭발 사건 때문에 백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연의 목표는 매우 까다로웠어요. 넓은 창고 건물 복합체에 숨겨진 생물학적 위협 샘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바이러스 샘플이었지만 냄새는 진짜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게다가 여러 개의 가짜 샘플도 함께 숨겨져 있어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테스트는 숙련된 탐지견도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다른 탐지견들이 먼저 시연을 했어요. 독일 셰퍼드 맥스, 레브라도 리트리버 벨라, 벨기에 말리노이즈 로키, 모두 5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가진 최고급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맥스는 42분 만에 샘플을 찾아냈고 벨라는 38분이 걸렸습니다. 로키는 아쉽게도 제한 시간 내에 찾지 못했어요. 모두 나름대로 우수한 성과였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죠. 다른 개들의 수색 방식은 전형적인 미군 스타일이었어요. 훈련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어요. 드디어 백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도현 중위가 백두를 시작 지점으로 데려왔어요. 백두는 언제나처럼 차분해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소보다 더 집중된 느낌이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백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두는 시작과 동시에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관찰석에서 다른 평가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라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달랐어요.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두는 정말 특이한 경로로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을 향해 갔습니다. 다른 개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건물 모서리 쪽이었어요. 그곳은 구조적으로도 샘플을 숨기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환기구 근처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냄새가 분산되기 쉬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백두는 그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익숙해진 백두만의 특유한 자세를 취했어요. 앞발을 살짝 들고 코를 킁킁거리며 꼬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확인팀이 그곳을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정말로 생물학적 위협 샘플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찾기 어려운 진짜 샘플이었습니다. 다른 베테랑 개들이 모두 놓친 것을 백두 혼자서 찾아낸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30분 이상 걸렸던 수색을 백두는 단 15분 만에 끝낸 거예요. 관찰석에서 한 평가관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저런 곳에 있는 걸 알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정말로 뛰어난 후각과 판단력으로 그것을 찾아낸 거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백두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개는 단순히 훈련된 동물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강도연 중위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백두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군견 훈련 방식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강도연 중위는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견종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과 독립적 사고를 중시한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탐지견 훈련은 완벽한 복종을 기반으로 합니다. 강도연 중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다릅니다. 진돗개에게는 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백두에게서 본 행동들이었거든요. 명령을 받고도 잠시 생각하는 듯한 모습, 때로는 명령과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한국의 전통적인 개 훈련법은 서양과 완전히 다릅니다. 강도연 중위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개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여깁니다. 개의 본능과 지능을 최대한 살려서 훈련하죠. 그래서 진돗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때서야 저는 백두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폭발 장치를 미리 감지한 것, 생물학적 샘플을 가장 빠르게 찾아낸 것, 모든 것이 바로 이런 훈련 철학의 결과였던 거예요. 강도연 중위는 한국의 군견 부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군의 군견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받는다고 했어요. DMZ 근처의 험준한 산악 지형, 극한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분단 현실까지. 백두는 이런 환경에서 3년간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도연 중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북한 침투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실제로 폭발물을 찾아낸 적도 있고 산악지대에서 조난된 민간인을 구조한 적도 있어요.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어요. 백두는 단순히 훈련만 받은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온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연 중위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진돗개와 같은 토종견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돗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강도연 중위가 설명했어요. 그곳에서는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고 최적의 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백두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국의 토종견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견종들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견종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신을 닮았다고 합니다. 강도현 중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충성스럽지만 맹목적이지 않고 끈질기면서도 영리하죠.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개를 음식으로 보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발전시키는 나라였던 거예요. 백두의 평가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2개 항목 모든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 상황 대응 능력에서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평가가 모두 끝난 후 저는 공식적으로 백두를 미국 국토안보부 특급 탐지견으로 인증했습니다. 15년간의 평가관 생활에서 가장 뛰어난 개였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백두를 통해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인증식이 있던 날, 저는 백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게 간식으로 만든 케이크였어요. 백두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강도현 중위는 저에게 진도를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어요. 백두의 고향을 직접 보고 진돗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경험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휴가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말이죠. 진돗개의 고향 진도를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군견 훈련 시설도 견학하고 싶습니다. 백두 덕분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돼요. 백두는 단순히 뛰어난 탐지견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편견의 벽을 허물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특별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문화 대사이기도 했죠.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보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릴리안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